중국에는 인생 불도 장가게, 백세 한흥 칡농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게에 가보지 않았다면 백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하겠는가라는 말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장가게의 본 모습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아침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다행히 비가 그쳐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가게는 국가산림공원으로 입구가 크게 4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의 오늘 일정은 무릉원 입구에서 시작해 천자산, 공중전원, 양가게, 원가게를 차례로 관람하고 백룡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산해 심리화랑으로 이어집니다. 공원 입장 매표를 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셔틀버스가 잘 갖춰져서 많이 걷지 않고 각 코스 이동이 편했습니다. 첫 일정인 천자산을 오르기 위해 천자산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코스라고 하는데요. 천자산은 해발 약 1262m로 알려져 있고요. 정상에서의 운무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동안 볼 수 있는 기암괴석의 비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이는 곳마다 기암괴석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이곳저곳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변을 바라보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천자산 정상까지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추웠고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운무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운무를 감상하며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야 했는데요. 정상에서의 운무와 경치도 좋지만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면 빠질 수 없는 명소인 어필봉과 선녀산하를 보기 위해 하룡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어필봉과 선녀산하를 볼 수 있는 하룡공원은 천자산 정상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얼마 걷지 않아 어필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필봉이라는 뜻대로 붓을 세워놓은 모양의 뾰족한 봉우리들이 기이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내려가 반대쪽 전망대에는 선녀산화가 보이는데요. 꽃을 한아름 들고 흩뿌리고 있는 선녀의 모습을 찾으셨나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선녀산화를 마지막으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공중전원을 향해 이동합니다. 천자산과 원가게 사이에 위치한 공중전원은 토가족 100여 명이 농가밭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가밭이 마치 하늘에 떠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 멀리 농가밭이 보이면 셔틀버스가 멈춰서면서 중간에 위치한 포토존에 잠시 정차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특별히 허가된 소수의 현지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밭 농가들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신비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다시 차를 타고 몇 분 더 달려가면 공중전원 전망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았던 농가밭이 더욱 자세히 보이면서 또 다른 절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정류장에서 길을 따라 10여 분 내려가면 절벽 위에 만들어진 2군데의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 봉우리들이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뒤로는 절벽을 따라 만들어진 엘리베이터 탑이 보이는데요. 그곳이 장가게의 명물인 백룡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다시 길을 따라 올라와야 했는데요. 멋진 경치를 눈에 담기 위해 약간의 힘듦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간 노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일행들과 수박을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어서 장각의 여행에서 잊지 못할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산속 휴게소에 위치한 식당에서 이른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양가게인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왕복하며 양가게를 관람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상으로만 보던 가마를 실제로 보게 됐는데요. 어머니와 이모님들 세 분만 가마를 타고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왕복하시기로 했는데요. 이색적이면서도 저도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지만 제가 탔으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요. 추억만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몇 분만 걸어가면 승강장이 나타나고 바로 하얀 케이블카를 타게 됐습니다. 케이블카 밑으로는 이곳 전통 가옥들이 보이는데요. 아직도 지역 주민이 거주하면서 장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옥 옆으로는 등산로도 보이는데요. 케이블카가 없을 때는 이것을 걸어 올라오며 관광을 했고 지금도 종종 걸어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양가게에서도 멋진 경치가 나타나는데요.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일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밑으로 케이블카 승강장이 보이는데요. 일단 저기서 내릴 예정입니다. 일행이 많아 여러 대의 케이블카를 나눠 타고 왔는데요. 하차에 모두 모여 다시 상행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다시 반대쪽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게 됐는데요. 다른 위치에서 양가게를 마주하게 됩니다. 각도의 차이 때문일까요? 내려오면서 본 풍경과는 또 다른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 같은데요. 볼수록 다른 모습이고 관점에 따라 일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참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정상 쪽 승강장에 도착하니 아까 우리 일행을 태웠던 가마꾼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세 가마 중 한 가마 가마꾼 한조 2명이 아줌마 무거워 하면서 합을 맞췄다고도 합니다. 그건 과연 어떤 가마였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승차감의 차이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도 많이 안 쪘지만 그날따라 짐이 많아서 그렇다고 억울해 하셨는데요.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양가게 입구까지 가게 되면 장가게에서 꼭 가봐야 하는 원가게가 나옵니다. 양가게 정상에서 바로 원가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양가게, 원가게, 장가게란 뜻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각 성씨들의 시종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가게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천하제일교인데요. 수백 미터는 넘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연결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다리가 보입니다. 신비하면서도 빨간색 띠가 더해져 이색적이었는데요. 소원지와 연인들이 매달아 놓은 자물쇠라고 합니다. 원각에서 바라보는 절벽은 더욱 깊어 보였는데요. 밑을 바라보니 더욱 아찔한 것 같습니다. 원가게에는 인공 연못인 장수담도 있는데요. 거북이를 방생하며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장수담을 나와 길을 따라 이동하면 원가게의 기막힌 절경이 이어집니다.
원각에는 명성답게 천하제일교를 시작으로 가는 곳마다 수많은 귀환괴석으로 이루어진 백장절벽, 배선대, 시경대 등 명소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제다리가 나타났는데요. 연신교라고 합니다. 정인곡과 더불어 연인들의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철제다리 밑으로 보이는 곳은 정인곡이라고 합니다. 뚫린 다리 틈으로 아찔한 깊이를 보여줍니다. 원각에는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 연신교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다리 위에서는 건곤주의 정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CG 처리를 해 공중에 떠있는 산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연신교를 지나면 원각에서 가장 유명한 미온대로 향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정신을 놓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줍니다. 미온대를 지나 원각의 관람을 마무리하며 백룡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을 걸어 힘들만도 한데 어린 조카들이 일행 맨 앞에 서서 제일 씩씩하게 걷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대견스러운 것 같습니다. 백룡 엘리베이터 근처에 도착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카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야생 원숭이들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백룡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대기줄이 길어 한참을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일행은 시간대가 잘 맞아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창 너머로 보이는 경치도 멋있는데요.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뒤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과연 몇 초 만에 내려갈까요? 330m를 초당 3m로 내려가면서 2분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2분 정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부 구간은 이렇게 인공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터널을 따라 밖으로 나오면 하부 승강장이 보이는데요. 정면으로 공중전원 전망대와 기암괴석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위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밑에서 바라보니 더욱 웅장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오늘 마지막 목적지인 심리화랑을 가기 위해 셔틀버스로 이동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심리화랑 입구에 내리게 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났는데요. 이 계곡을 따라가면 금편 계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데크를 따라 심리의 길이 이어지는데요.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주변을 감상하면서 좀 더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걸어서 1시간 거리를 10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화랑은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싼 심리의 협곡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길 양쪽으로 기암괴석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있고 숲과 경치를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힐링 코스인 것 같습니다. (10여 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협곡 양쪽으로 기암괴석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리화랑이란 말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포토존일까요? 저 앞에 있는 비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 뒤에 봉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 벗어.
뒤로 보이는 3개의 봉우리가 세자매 봉이라고 하는데요. 포즈를 취하고 보니 세자매 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숙소로 복귀하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내린 비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일정 내내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정을 마무리하며 내일 일정을 기대해 봅니다.